친구 MBC. 만약 춘천시가 ACL을 개최 의사가 없다면 내년도 K리그 1 개최 의지가 없는지도 구단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규정 규칙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3년 전 그때 공모 입찰 형식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이어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상입니다. 강원 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강원FC가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번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개최 협의 과정에서 촉발된 춘천시와 강원FC의 갈등이 내년 강원FC 홈 경기 강릉 단독 개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감정 대립, 과도한 입찰 경쟁, 팬층 분열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강원FC의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요. 갈등의 돌파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다뤄보죠. 먼저 나유경 춘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 강원FC 홈 경기의 강릉 단독 개최라는 소식 두 분 접하셨을 텐데,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20년부터 춘천과 강릉으로 분산 개최한 강원FC가 올해 한 경기당 개최 지원금 최저 8천만 원, 그리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지역에 하반기 10경기 개최, 이런 조건으로 공모했고요. 그 결과 강릉시만 단독 입찰에 나서서 강릉 단독 개최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두 분께서 이번 소식 들으셨을 텐데 나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 저도 강원 도민이자 축구팬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강원FC 구단은 도 전체를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춘천시와 강릉시가 홈 개최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구단이고, 강원도가 100% 출자한 구단입니다. 네. 그런데 구단이 그 홈 개최지를 폄훼를 한다거나 또 경쟁을 해서 입찰을 시켜서 홈 개최를 공모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김병지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구단이
그 불합리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는 뒷짐지고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태를 빨리 도지사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김병지 대표는 반드시 춘천 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운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건 본질을 좀 망각한 행위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예. 춘천시가 기업입니까? 강릉시가 기업입니까? 만약에 시민구단이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비딩 붙이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 비딩 붙여서 더 많은 돈을 후원받아서 그거로 좋은 팀을 만들어서 그 시민분들, 도민분들에게 좋은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지자체에게 비딩을 붙여서 더 돈을 많이 받겠다? 네. 이미 강원FC는 소중한 세금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민분들의. 그런데 추가적으로 춘천시와 강릉시를 비딩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받겠다. 예.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이런 노력을 해야 되려면 기업들에게 해야 돼요. 기업들에게 우리 이 소중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우리 춘천 시민분들, 강릉 시민분들, 전체 강원도민분들은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해서 더 멋진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뭔가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왜곡한 공모 방식이고 이 지자체의 경쟁 입찰을 유도한 것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전례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 의원님 춘천에서는 내년 강원FC 경기 아예 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재협상 여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년에는 춘천에서 홈 경기 개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역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부당함을 토로한 춘천시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1차, 2차 공모를 거쳐서 강릉시만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에 8월 27일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제출을 했고 그 사이 어떤 협의나 그 조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그래서 구단은 결국은 강릉시만 내년에 단독 개최하는 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감 시한을 지났군요. 네, 지났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말씀대로 내년에 강원FC 춘천 홈 경기는 볼 수 없게 된 거군요. 네, 없습니다. 자, 강원FC가 제시한 공모에 따르면 개최 지원금을 높게 써는 지역에 하반기 개최권을 주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박 의원님, K리그 하반기 경기가 갖는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말미로 가면 갈수록 순위 다툼이 훨씬 더 치열하죠. 그렇죠. 만약에 위로 간 팀은 우승 다툼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한 상위권 다툼이 집중되게 되고요. 네. 좀 밑으로 쏠린 팀들은 살아남기 위한 잔류 경쟁을 펼치게 네.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반기 경기들이 사람들, 팬들의 이목을 훨씬 더 집중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팬들의 어떤 관심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듯이 내년 강원FC 홈 경기 강릉 단독 개최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강원FC는 내년 시즌 홈 경기 개최지 공모는 분산 개최를 전제로 한 상하반기 개최지를 정하는 과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조건을 제공했다. 그리고 단일 평가 기준인 개최 지원금을 적용한 투명 절차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병지 대표는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내년 홈 경기 공모 전반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춘천 시민에게 사과하면서 2027년을 기약한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죠. 나 의원님, 이번 공모에 강릉시가 단독 입찰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천시와 강원FC 간의 네.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렇죠. 동일한 조건이라고 김병지 대표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금액으로 양 시가 입찰을 한다면
숙소를 제공한 시에게 하반기 개최를 준다고 했습니다. 네. 강원FC 숙소 클럽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일 경우에는 강릉시에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공정하지가 않고요. 네. 춘천시가 하반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강릉시보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더 지원해야만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3년 내내 최근 강릉시가 하반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로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춘천시에서 하반기를 개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호 협의도 없었고 이런 경쟁 입찰 방식조차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단이 몰아왔던 거고요. 사실 구단과 춘천시 간의 그 갈등은 그 김진태 도지사가 구단주가 되면서 이영표 대표를 내보내고 네. 김병지 대표를 세우면서부터 김병지 대표가 그 춘천에 있는 강원 사무국을 강원 FC 사무국을 강릉으로 이전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춘천 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사무국조차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는데 사무국조차 강릉으로 간다면 이제 더 이상 춘천에서 경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신을 샀는데 네. 그게 논란이 되면서 그거는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강릉에 유리한 입장으로 보여지니 시민들은 계속 불만을 했던 거고요. 네.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그 작년에 강원FC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 준우승을 했고 네. ACL 경기에 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CL 홈 경기는 어디서 개최하는가? 그게 작년에 이제 그 조율이 있었는데 강릉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네. 춘천시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죠. 강릉으로 내정해 놓고 올해 와서 이게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강릉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고 나니 그때 다급하게 춘천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강릉시에서 하려는 방법만 모색을 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미 강릉과 춘천시는 홈 개최를 하고 있었으니 두 시가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올해 와서 강릉시가 부적합했을 때 춘천시가 바로 받으면 됐었는데 네. 이미 작년에 춘천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춘천시는 그 기간에 다른 행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경기장에. 근데 춘천시도 절차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이 있고 예산이 미리 책정이 되었을 텐데 그걸 다 배제하고 ACL 경기를 해라 이러니 난감해서 불가하다는 풍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병지 대표는 그래? 그러면 협조를 하지 않는 춘천시는 내년부터 춘천에서 홈경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게 지난 4월이었죠. 심지어 그 춘천시는 강릉보다 관중도 적고 그다음에 시즌권 판매량도 적고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 판매량도 적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3년 동안 강릉에 하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강릉에 관중이 많고 그 시즌권도 많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를 빌미로 춘천을 폄훼 발언하다 보니 춘천시의 팬들과 시민단체 그다음에 축구협회 등이 그 반발을 하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그 김병지 대표 비난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거니 갑자기 경기 당일날 그 강원도 관계자가 현수막을 철거해라라고 네. 했는데 사실 시간도 임박했고 주말에는 철거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음에도 안 뗐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떼라 하니 못 뗐거든요. 못 떼고 나니 춘천시장님과 공무원들을 비표를 뺏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춘천 시민들과 팬들은 더 극도로 흥분을 네. 했고 이거에 대해서 김병지 사퇴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김병지 대표는 이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갈등이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의 갈등 과정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강원FC 춘천시의 그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본적으로 일단 요 얘기는 좀 짚고 싶은데 춘천시는 강릉시는 죄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저는 이렇게 밖에서 바라볼 때 어떤 시와 시의 대결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구단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럽에 있는 시민구단의 형태와 다릅니다. 유럽에 있는 시민구단들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주로서 참여하고 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정말 우리 팀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자체가 세금을 투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시민구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자체 구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럼 지자체 구단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쉽게 받아서 쉽게 쓸 수 있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배정되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민구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구단들의 문제점인데 지금 강원이 저는 딱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세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기당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개최하려면 8천만 원을 달라. 이미 돈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춘천시나 강릉시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업이나 다른 형식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를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에 의존하는 지자체 구단의 한계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있는 지금 강원 구단의 운영 형태는 네.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지역의 구단과 지자체 사이에 이런 유사한 갈등 관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K리그에서도.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단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유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광역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대구, 뭐 전북, 우리 지금 강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크면은 이제 어떤 문제죠. 유럽은 이제 조그마한 도시니까 거기서 한 구단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린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멀잖아요, 도시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구단들은 이런 거죠. 우리 도민분들 전체에게 우리가 열심히 축구팀을 만든 이 상품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 가치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광역단체에 있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좀 운영을 한번 경기를 맺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원금은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뭐 강원에 있는 원주, 뭐 춘천, 강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말 강원 도민 전체 구단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거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을 시켜서 돈 안 주면 여기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나중에 지금 강원에 계시는 예를 들면 김병지 대표는 언젠가 떠나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등을 남겨놓고 누군가 그 사람은 떠날 수 있겠지만 강원도민분들에게 강원FC는 대립과 갈등으로 불씨가 여전히 남아버리는 거예요. 네. 왜 춘천시와 강릉시가 싸워야 되죠? 저는 이런 걸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운영 방식에 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개최지 공문 내용과 관련돼서 2022년 공문 그리고 올해 2025년 공문 내용이 달라서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떻게 다른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2022년 공문에는 네. 경기당 8천만 원은 똑같고요. 네. 대신 경쟁 입찰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상하반기 개최는 서로 상호 협의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용구장이 혹시라도 선정될 시 네. 전용구장 그때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될 시에 그 지자체로 옮긴다. 요 정도만 합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25년 그러니까 내년 경기에 대한 공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을 한다. 네. 8천만 원이 최소고 1,000만 원 단위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강제 조항이 또 생겼어요. 의무 조항하고 네. 이거에 반드시 그 동의를 해야만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장의 상업적 명명권을 구단에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숙소나 그 훈련에 제반되는 이런 모든 시설에 문제가 있을 시 지자체가 그거를 수리해야 된다. 요구할 시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개최 지원금이 높은 지자체에 하반기 경비를 준다라고 했고 또 상당히 강제 조항하고 그다음에 의무 조항을 좀 많이 넣었어요. 네.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22년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춘천시는 이런 입찰에 응모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박 의원님. 저는 이게 들을수록 좀 너무 황당하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렇게 싶은데 네. 박지성 선수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뛰었습니다. 네. 제가 그 박지성 선수가 뛸 때 당시에 들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좀 강조하려고 박지성 선수가 저한테 했던 말이기도 하는데 네. 자기가 맨유에서 뛰면서 훈련이나 경기장에 간 시간 못지않거나 혹은 더 많은 시간을 그 지역사회의 팬이나 시민분들을 만나는데 맨유는 시간을 쓰더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걸 걱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예. 뭐 특강 같은 걸 선수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팀이 진짜 우리 도시를 대표하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진짜 멋진 팀이구나라고 하는 지역 사회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지하게. 유대감이 상당하겠네요. 그래야 아니 예를 들면 그래야 강원 FC라고 하면 진짜 도민의 팀이 되겠죠. 네. 그 세계적인 맨유 선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들으면서 계속 제가 답답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강원은 춘천 시민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저희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그 대신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춘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 손도 내밀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뭐 강릉에게도 마찬가지여야 되고 또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강원도에 계시는 도민분들이 이 구단을 사랑할까 말까인데 예. 그걸 경쟁을 붙여서 돈 안 주면 여기선 개최 안 하니까 저 죄송하지만 이제 이 도시에서는 저희 이제 경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 마인드 자체는 정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지역 구단의 그 의미조차 좀 무색해하는 네.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구단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공모 방식은 뭐 충분히 전략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개최 도시의 지자체에게 세금을 더 달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마치 세금이 너무나 손쉽게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공적인 마인드에 대한 결여입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뭐 개최지 선정 방식이라든지 개최지 결정권이 구단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구단이 있지만 네. 이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색하죠. 원래는 한 도시에 한 곳이 홈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질 않습니다. 네. 뭐 맨유면 OT, 뭐 아스날이면 어디, 뭐 토트넘이 어디 딱 한 곳이죠. 근데 우리는 광역 단체로 하다 보니까 넓으니까 그 전체 도민분들에게 그래도 혜택을 골고루 가자라고 해서 뭐 나눠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협의해서 가야 될 문제를 오히려 경쟁을 붙여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의 어떤 그 산물로 내 이익을 더 취하겠다? 네. 이건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나 의원님이 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역시 이번 공모 방식에 대한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 네. 이것이 춘천시가 홈 경기를 개최하지 않게 된 배경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쟁 방식의 지자체 지원을 요구하는 거는 네. 아까 박문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도민구단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춘천시장이 확고히 말씀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도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시민들은 사실상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는 춘천시가 편매당했다는 거고요. 비교를 당했다. 근데 사실 관중수와 시즌권 판매는 구단이 실적을 내야 되는 그 일입니다. 네. 그것을 지자체가
그 실적을 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지역 간의 경쟁을 붙인 겁니다. 네. 관중 수가 어디가 더 많냐, 많은 쪽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그 심리를 준 거거든요. 네. 이건 정말 불공정하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지 대표가 유튜브에서 춘천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내년 경기를 춘천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요. 네. 그 외에 정말 직접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춘천 파매 발언, 그다음에 비교해서 춘천시를 다음에 못하게 하겠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갑질성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춘천시장을 경기장에 출입 못하게 한 거,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폄훼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없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 의원님. 놀랍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중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오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자체입니까? 이게 전혀 아니죠. 그거는 지금 구단을 운영을 하는 구단의 문제입니다. 구단이 팬베이스도 열심히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을 짜서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어떤 스타의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불러 모아야 되는 네. 거죠. 그건 다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기준으로 해서 경기장을 유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러지 못하겠지만 관점은 이 세금이 투여되는 걸 줄이거나 나중에 없애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세금이 투여되는 걸 당연시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많은 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구단들 1, 2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창단을 하죠. 운영비 전체의 70% 정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세금이 투여됩니다. 지자체에.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돈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데는 200억, 적게 쓰는 데는 한 100억까지. 그러면 뭐 한 70억에서 한 100몇 억을 세금이 투여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투여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투여되다 보니까 이 구단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세금이 계속 투여되니까 이게 그냥 당연시 여기니까 제가 모 관계자에게 들었던 건데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 스폰서를 유치하는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가끔씩은 일부러 그 스폰을 안 따거나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광고나 이런 후원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따와요. 어떤 기업들과 잘 얘기해서 30억을 따와요.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30억 따왔어? 그럼 우리가 70억을 그동안 했는데 올해는 40억만 해줄게. 그럼 70억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30억 따왔더니 결국 줄었구나. 가만히 있으면 70억 들어오는데. 네. 이런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세금을 받는 걸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 지금은 세금을 더 받는 걸 당연시하려고 지자체를 경쟁시킨다. 제가 듣기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냐면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딩 붙여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킨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원이 기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비딩 붙여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렇게 막 서로 경쟁시켜서 돈을 더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했으면 그걸 했어야죠. 왜 죄 없는 팬들, 죄 없는 지자체를 이렇게 갈등시키냐는 거죠. 네.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프로구단의 본질이 기업들의 후원을 더 유치해서 구단 운영에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본질이다 보니 이제 운영의 방식이고 네. 본질은 우리 연고, 우리 팀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꿈과 희망, 가치를 네. 전달해 주는 거죠. 지역 구단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런 꿈과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전달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도 그런 의미로 그런 공공재정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투여될 수 있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오로지 가면 안 되겠죠. 공공재정 성격이 있으니 지자체는 세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계속 세금이 투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세금이 투여됩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법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들에 대한 자기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높여야 되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활동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손쉬운 방식인 지자체를 이렇게 좀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구단 측이나 이 경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프로 구단 운영은 어쨌든 지역주의, 연고주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연고주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연고지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연고지주의입니다. 모든 전 세계 축구팀들이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연고지죠. 그러니까 연고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도시, 우리 마을, 우리 도를 중심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 있는 이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자기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운영돼야 되겠죠. 네. 나 의원님은 프로구단과 그 연고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프로구단과 연고지의 관계는 서로 상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구단에게 지자체는 재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신 구단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도시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80년, 90년대 프로야구를 보면은 연고지 위주로 지역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면서 사실상 그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그 프로야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축구는 더더군다나 이 지역 연고지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축구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은 우리 지금 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간의, 그다음에 구단과의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서로가 시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구단의 존재 자체도 네. 그러니까 시가 발전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산 지원은 없을 거고, 네. 그럼 구단의 존재 가치도 투명해지는 겁니다.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고지에서 어떤 걸 하냐면, 지자체 그쪽에서도 네. 있으니까 유럽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우리 지역의 분들의 정체성을 확대시키. 네. 나는 강원도민이야, 난 춘천 시민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재적인 의미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접 지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뭐 운영 비용을 좀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금을 투여하게 되죠. 네. 이런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좀 줄이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늘릴 수 있다. 구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네. 그동안에 강원FC 같은 경우는 그 춘천과 강릉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사실은 그 경기당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장 관리, 뭐 잔디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조차도 네. 다 그 지자체가 다 했습니다. 사용료도 안 받았고요. 그럼요. 이렇게 춘천시와 강원FC 갈등으로 인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가장 큰 피해와 우려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강원FC를 사랑하는 그 강원FC 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시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춘천 시민들은 그동안 그 춘천시가 100억을 투자하고도 이런 홀대와 무시를 당한다는 것에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거리에, 춘천시 거리를 보면은 무분별한 그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현수막들을 과연 순수한 우리 어린 축구 팬들이 네. 어떻게 볼지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자, 박 의원님도 뭐 이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조금 이게 그 우리나라 시민구단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와 그 관계에 있어서 8길이 원칙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문화예술을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죠. 문화예술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그거를 도구화시켰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8길이 원칙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엄청난 간섭들을 하고 있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 다 그 문제입니다. 뭔가 어디서 간섭을 하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운영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는 좀 다른 이슈긴 하지만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그 토트넘으로 강원 유소년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내는 그 과정에 아들이 거의 포함됐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더라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공인의 자세죠. 그렇죠. 내가 대표라고 한다면 해당되더라도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면 보내면 안 되는데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전 이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구나. 왜 그러지? 아까 얘기했던 8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고 있구나. 어디서 간섭이 되고 있거나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나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김병지 대표의 아들이 토트넘으로 연수를 가게 된 거는 사실 그 제도 자체를 김병지 대표가 우리 강원도의 유소년 축구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고 본인이 만든 사업으로 본인 아들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대단한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지자체나 이런 그 지역 간의 홈 경기 개최를 경쟁을 시키고 폄훼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거에 대한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지금 생각하시면 너무 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그 강원 FC는 김병지 대표 취임 첫해 강등권 이후에 지난해 K리그1 준우승, 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어요. 김 대표 체제에서의 강원 FC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두 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네. 하나는 성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행정이 운영적인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민 구단들이 아무래도 다른 기업 구단들에 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적을 내긴 쉽진 않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강원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왔죠. 그리고 정말 양현준, 양민혁과 같은 좋은 선수들을 또 유럽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단 측면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행정과 관련해서 난백성이 너무 많아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감독의 이전 감독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개최지와 둘러서도 그렇고 예. 그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적은 그런데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행정과 운영상의 난백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시즌은 지금 성적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도민들에게서 좀 실망감을 나타내고 네, 이번 있고요. 시즌은. 네. 네. 이번 시즌에 그 외국인 용병들이 활약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팬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잘하면 좋은데 또 강원이 성적을 내면서 또 강원에서 좋은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이 이적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좀 겪으려고 했었죠. 네. 저는 가능했다면 윤정환 감독을 좀 잡았으면 네. 어땠을까 그렇게 싶어요. 생각하시는 예. 분이 서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결국 그것도 좀 무산됐던 건데 네. 요즘 현대 축구는 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용병의 한두 명이 플레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저는 감독에게 좀 더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정환 감독 지금 인천 가서 너무 잘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정도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은 좀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지점이에요. 네, 아쉽습니다. 네. 나 의원님은 김 대표의 그 강원 FC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우리 박문성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네. 작년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면 그 감독의 연봉이나 이런 거를 올려서라도 붙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준우승을 하면서
그 상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를 이적하면서 또 수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아, 강원 FC가 돈 좀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이라는 이런 희귀한 그 제도를 예. 만들어서 그 도민들을 분열시켰다는 것에 사실은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성적을 잘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팬들은 우리 팀이 잘하던 못하던 끊임없이 응원을 합니다. 지지를 하고 올해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을 기대합니다. 그게 네. 팬입니다. 근데 구단의 대표가 마치 구단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또 구단주인 그 도지사에게 충성을 하다 못해 휘둘리고 있는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병지 대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이 이런 지역 갈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경기력에 좀 지장이 없을까요? 뭐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아무래도 실제로 어떤 논문에 따르면 팬들의 응원의 여부는 경기력의 3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해보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죠. 하고 없으면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본질의 문제인데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를 가르는 핵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력일까요? 전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양궁, 네. 레슬링, 유도 프로 아닙니다. 아마추어죠. 그렇죠. 하지만 실력은 세계 최고예요.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건 그렇게 놓고 보면 실력은 아닌 거죠. 그럼 뭘까? 팬의 유무입니다. 팬의 유무죠. 만약에 프로라고 하는 건 내가 기꺼이 시간과 기꺼이 돈을 내서 그 경기를 꾸준히 보러 갈게 네. 라고 하는 팬의 어떤 숫자와 규모가 있다면 프로를 이거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 스포츠의 핵심은 팬입니다. 팬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팬들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팬이 기반되고 있는 지자체 혹은 춘천 시민분들에게 그런 식의 언급을 한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육동환 춘천시장이 춘천시민 FC를 좀 전격 유치하게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세부적인 육성 계획도 나온 것 같은데 춘천 시민 FC 전격 육성에 따른 절차와 지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 강원 FC의 지원과는 별개로 네. 춘천 시민구단을 춘천시가 계속 지원하고 있죠. 근데 작년부터 이게 이제 협동조합 체제다 보니까 네. 이 수익이 조금 미진해서 좀 우리가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좀 발족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작년부터 재단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재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추경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축구가 없잖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멈춥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그러니까 U15와 U18이 연계되는 이런 것을 춘천 시민구단의 U15 구단, 그다음에 U18 구단을 만들어서 이게 연계가 돼서 결국은 이 선수들이 춘천 출신 선수들이 춘천 시민구단으로 선수가 되고 여기서 정말 그 양민혁 선수도 강릉에서 네. 학교를 강릉 제1고등학교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토트넘까지 가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춘천 시민구단을 키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네. 이게 마침 또 강원 FC 이 사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마치 강원 FC 지원을 못하게 되니 시민구단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박 의원님 그러면 춘천 시민 FC 전격 지원 어떻게 보시고 또 이런 시민 FC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팀에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그 혜택을 시민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네.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서둘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뭐 프로로 너무 빠르게 전환을 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세밀한 어떤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그 용인 시민 프로축구단의 공청회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K2의 프로로 네. 전환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은 이 구단들을 왜 만들지? 결국은 시민분들의 이익과 그 요구에 어떤 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기반이 됐을 때 그게 모아지면 프로팀이 돼야 되는데 프로팀을 만들어서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춘천 시민 구단이 만들어진다면 춘천 시민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모아서 네. 그렇게 구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 나누면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강원FC 선수단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FC와 춘천시의 갈등을 돌아보면서 이 지자체와 프로구단과의 갈등 요소 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어떤 건지 좀 제안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강원FC가 창단될 때부터 주주로 가족이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도 해마다 시즌권을 사고 유니폼을 사고 원정 경기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열성 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편매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홈경기 개최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춘천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프로구단은 멋진 경기를 통해서 상품화해서 팬들에게 판매하는 거고 팬들은 그것을 즐기면 되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경기 개최를 한 지자체는 경제적인 효과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생하는 그런 네. 거를 완성하는 게 스포츠 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 강원FC 구단의 그 존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강원FC 구단은 공적 책임을 다 져야 될 것 같고요.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될 것 같고 춘천 시민이나 도민들, 팬들에게 사과를 비롯한 네. 이 사태의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제안할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생각은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강원FC의 주인은 누굴까? 네. 예. 저는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도민분들이죠. 이거 그냥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축구나 야구, 프로 스포츠 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TV 중계권 수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중 수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천다이징 수입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팬입니다. TV를 많이 봐주시는 팬들이 있어야 중계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경기장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야 입장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우리 유니폼을 많이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 광고 수입이나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아서 머천다이징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스포츠의 주인은 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사태를 놓고 보면 약간 우리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주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강원의 많은 팬들, 서포터즈 그리고 강원에 있는 많은 지자체, 도시 이 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성과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팀을 함께 즐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프로구단은 구단을 응원하는 지역민과 팬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씀이 또 다가오네요. 지금까지 나유경 춘천시 의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 강원도민 7만여 명의 참여 속에 출범한 강원FC. 단순한 축구 클럽이 아닌 도민의 자긍심이자 화합과 열정을 상징하는
도민 구단입니다. 논란과 비판,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강원 도민이 온전히 강원 FC를 응원할 수 있도록 강원 FC는 축구로서 도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